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수정 진동자 저울의 원리 본문 읽어볼게요.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자, 지렛대 원리 많이 아는 거고 전기 저항 변화 이 두 가지로 질량을 재는데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정밀 저울은 지렛대 원리나 전기 저항 변화로 측정하기 힘들어서 그 앞전 효과를 이용한 방법으로 만든다, 잰다 이거죠.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1차는 기계 변형이 생기면 전압 발생, 2차는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앞전 효과가 있다. 전압을 걸면 기계의 기계적 변형, 요 두 개가 앞전 효과.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수정이 앞전체다. 여기까지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모양은 뭐지? 납작한 원판 모양.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 하나 그려야 되는데 보통 그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림이 나와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과학 지문에도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납작한 원판 모양, 이렇게 납작한 원판 모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바뀌는, 이렇게 전극을 가하면 이게 뭐 한다? 이게 진동한다는 거 아니야.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한다. 이 전압의 주파수 전압 주파수를 수정 고정 주파수 수를 일치시켜버리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한다. 이거는 그동안에 기출문제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이게 커진다는 거죠. 큰 폭으로. 공명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명. 그래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다. 원래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전압을 집어넣어서 이걸 크게 진동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은 뭐예요?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다. 이게 뭐예요? 수정 진동자.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자,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니까 고유 주파수는 변화 안 한다는 거죠. 변화하지 않아요. 상수예요. 고유한 거니까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 고유 주파수가 변화하는 변인. 고유 주파수의 변인. 그러니까 변인 분석이 비문학에선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죠. 모양과 크기. 이 고유 주파수는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의해서 달라진다. 딴 거는 내용이 없어요.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자, 여기에 어떤 물건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주파수 감소. 딱 느낌이 오죠. 어떤 물건이 붙으면 주파수가 감소한다.
왜 감소해?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여기에 물건이 붙으면 질량 증가.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 감소. 주파수 감소.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 감소. 계속.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아주 조금만 붙어도 질량이 감소하니까 측정할 수 있고,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자, 여기서 보면 질량 민감도는 이퀄 분자가 주파수의 변화 정도. 주파수 변화인데 이게 감소 쪽이죠, 감소. 뭐가 붙으면 감소하는 얘기가 감소폭이 크다는 얘기고, 그것을 질량으로 나눈다. 이게 질량 민감도. 즉 주파수의 변화가 크면 질량 민감도가 크고, 주파수 변화가 작으면 질량 민감도가 작은 것이다.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게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뭘 할 수 있다?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요.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자, 수정 진동자에 이제는 기체가 붙도록 처리한 거예요. 진동자에. 즉 진동자는 아주 가벼운 거에 물건도 질량도 잴 수 있으니까 기체의 질량도 잴 수 있겠지.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의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자, 특정 기체가 달라붙었다. 그럼 질량이 올라간 거죠. 질량이 올라갔고 주파수는 감소했고, 위에 나온 얘기를 한번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자, 농도가 짙으면 많이 달라붙을 거고요. 농도가 짙지 않으면 적게 달라붙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농도가 클수록 농도가 크다. 더 많이 붙는다. 그러면 질량이 올라간다. 주파수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낮은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더 많이 들러붙었다는 얘기죠.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시간이라 하는데, 반응시간이라는 또 기준이 나왔어요.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반응시간이 짧으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는 특징 말고 딴 특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A라는 기체를 측정하고 싶었는데 BC라는 기체가 들러붙으면 A라는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자, 질량이 올라가고 주파수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농도를 그게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다.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다른 게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도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자, 농도가 11대의 주파수, 농도가 21대의 주파수, 이걸 미리 측정해 놓고 이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주파수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측정하면 미리 측정해 놓은 거하고 비교해서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질량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농도까지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아까 질량의 민감도와 마찬가지로 농도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알 수 있다. 이때도 역시 주파수 변화 정도가 농도 민감도의 측정의 변인이 되겠죠. 이 뭐 식이라고 나와봤자 이거 분수식 정도, 그리고 본문에 다 나와 있고, 그래 뭐 그림을 그리기도 뭐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보통 과학 지문을 물화생지를 모르면 못 풀 수 있었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도 그건 성공한 것 같아요. 뭐냐면 문과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이과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더 유리할 것도 없고, 몰랐다고 해서 불리할 것도 없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문과 과목을 공부했을 때 유리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과 애들이 불리할 것도 없고,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잘 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쉬워서 제가 보기엔 2등급도 안 틀릴 것 같아요. 3등급도 안 틀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3등급 정도나 2등급 정도, 훈련이 좀 된 친구들은 안 틀릴 것 같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8번부터 읽어볼게요. 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자, 제작 방법 같은 건 아예 없었죠. 2.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단점 있다. 같은 건 없었죠. 3.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구조 얘기 없었고요. 4.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자, 단계별 설명 이런 것도 없었고. 5.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5번. 자, 이번에는 9번. 9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가장 일반적인 게 수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외에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대단한 추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2번. 2.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맞죠. 3.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지렛대나 전기 저항 변화. 4번. 4.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고유 주파수의 변이는 크기와, 여기 뭐라고 놨죠? 아까 적어놨죠? 모양과 크기에 의해서 고유 주파수가 변화한다고 옆에다 적어놨죠? 여기나 모양과 크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일치 문제였어요. 맞출 수 있고. 5번. 5.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야, 크기가 달라도라고 했는데 이게 고유 주파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다르다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것도 식 다 표시해 놨잖아요. 이것도 맞는 거고. 자, 9번도 평이한 문제였고. 10번. 1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 하면 수정 진동자. 기억이 뭐냐 하면 수정 진동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1.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가 다 있는 게 수정 진동자라고 했으니까 1차 앞전 효과 당연히 있는 거고요. 2.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요거 2차 앞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다 있다고 그랬죠. 앞전체니까. 3번. 3.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이거 그림까지 그렸죠. 4번. 4.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게 커진다고 그랬죠. 5번. 5. 기역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고유 주파수 값은 고정치라고 그랬죠. 고유 주파수 값은 고정치고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그냥 진동을 더 크게 만드는 거지. 고유 주파수 값은 항상 고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하고 고유 주파수 값을 변화시키는 변이는 뭐였죠? 모양과 크기. 아까 위에서 고유 주파수 값의 변이는 모양과 크기였는데 여기에서는 전압이 크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1번부터 읽어볼게요. 1.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자, 고유 주파수 A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고유 주파수는 고정치이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해 놓으면 알 수 있지만 고유 주파수를 측정해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고유 주파수는 언제나 같다. 계속. 2.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어있을 때보다 더 작겠군. 알코올에다가 또 딴 게 또 붙었잖아요.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었겠죠. 주파수가 줄어든 다음에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왜? 질량이 더 늘어났으니까 주파수는 더 작아지는 거죠. 맞는 거예요. 3번. 3.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최대한 큰 폭, 이게 틀린 거죠. 자, A,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달라붙어서 주파수가 줄어드는 거를 찾는 거지 최대한 큰 폭으로 하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변화를 측정하는 게 목적인데 낮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4번. 4.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민감도는 뭐예요?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농도분의 주파수 변화죠. 자,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주파수 변화가 크면 민감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5번. 5.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는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반응 시간은 다르고요. 시간이 짧은 반응 시간이 다르죠, 당연히. 뭐가 같은 거예요? 민감도가 같은 거죠. 민감도는 같다. 민감도의 변이는 이제 주파수의 변화인 거고, 반응 시간은 시간이 변이니까 요거는 반응 시간은 다르고 민감도는 같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뭐 여기서도 10번, 11번이 평상시 같으면은 뭐 킬러여야 되는데 이거는 본문 일치 수준이고 추론도 없이 그냥 독해만 간단하게 하면 됐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하여튼 비문학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죠. 새로운 시도가 뭐냐면 본문이 일단 인문사회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 좀 짧았고, 그 다음에 어느 과목을 선택하나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게다가 이제 도표나 그림이나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없어서 문제는 평이했는데 평이하면서도 과연 변별력이 있었을까 라고 판단한다면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변별력이 이번에 비문학에서는 별로 없었고, 그러면은 이제 문학이나 문법에서 변별력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지엽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구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전체적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오면 뭐 국어는 아주 편한 국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수학이 당락을 좌우하거나 아니면 과학이나 탐구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